안녕하세요. 절세에 미친 남자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절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인 절세가 되는 고용 증대 세액공제. 자, 보시면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겠고요. 보통 약자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파격적인 절세가 되는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보다, 즉 전년보다 올해 더 많이 고용을 한다면은 더 많이 고용한 1인당 청년 같은 경우에는 1100에서 1200만 원, 청년이 아닌 청년 외 인원의 경우에는 700에서 77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지원해주는 방식은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그렇지만은 뭐 세금도 결국은 원장님들께서 내셔야 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거는 국가한테 지원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올해 그 고용이 올라간 한 해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고용이 계속하여 줄지 않는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총 3년간 매년 지원을 해주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공제의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는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먼저 나눴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나눴는데 당연히 고용이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지방을 혜택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 10% 정도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먼저 청년이 증가할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청년이 1명을 증가했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00만 원만큼 지원을 해주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더해서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년 외의 근로자를 더 한 명 고용을 했다면, 한 명 추가로 더 고용을 했다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700만 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10% 정도 더 지원을 해서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 기간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 해인 올해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공제 인원수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포함하여 총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심지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3년간 나누어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년 동일하게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를 계속하여 공제를 해준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제 방식을 한번 볼게요. 공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인원수, 예를 들어서 2명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청년이 아닌 자가 2명 증가했다고 하고 수도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명당 700만 원, 수도권의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경우엔 700만 원까지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1,400만 원이 공제가 되겠고요. 청년이 3명이 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청년이 전년도보다 3명이 늘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1,100만 원이니까 이 경우에는 3,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3,300만 원에서 1,400만 원인 4,7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즉 세금을 4,700만 원 깎아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정말 적지가 않아요. 정말 적지가 않고, 물론 만약에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이 없을 수가 있겠죠.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또는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산식에 의한 이 정도 매출에서 어떻게 공제를 빼고 국가가 정해놓은 세금이 있어요. 최저 세금이 있는데 보통 이거를 최저한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저한세에 걸리게 되면은 그 해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 연도 이렇게 해서 2월에서 공제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연도로 2월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제가 방금 청년과 청년이 아닌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청년이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이 어떻게 달라지냐? 어떤 부분,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냐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국세청에서 세법에서 얘기하는 청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모두 동일하지가 않아요. 청년 기준이 모두 동일하지가 않고 어떤 각 조문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얘기하는 청년을 모든 세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 법령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에서 얘기하는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 되겠고요. 자, 29세 이상인 사람이 되겠고 이는 만 나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근로자가 이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병역 근무 기간은 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6년 한도로 이제 저기 간부의 경우에는 좀 더 장기 복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년 한도로 해서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을 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아래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후 관리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연도, 그 다다음 연도, 즉 내년과 내후년에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안 됩니다.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때 청년과 청년이 아닌 전체 총 근무자를 나눠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첫 해에 만 29세가 돼가지고 이제 청년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해에 이제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청년이 아닌 경우가 청년 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 사후 관리를 충족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도에 만약에 현재 첫 번째 연도 종료일 현재 만 29세 이하의 사람은 그 이후에 사후 관리 계산할 때도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까지도 계속 청년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제가 2부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